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금태섭 전 대변인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당내 공천 과정에서 배척당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안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한 것을 언급하며 기존 후보로 힘든 상황에서 가용한 인재풀을 총동원해 최적 최강의 후보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수원정 지역의 금태섭 전 대변인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금 전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이 여러 번 영입하려던 인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했다는 이유로 경쟁력이 있어도 배척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한다며 그런 잣대로 비판을 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공천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에 공천된 기동민 후보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왜 나를 광주가 아닌 여기로 갑자기... 누구를 원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치를 선택하면서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자초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광주에서 개소식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또 예비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출마 선언까지 진행되고, 그랬던 그 전의 과정 속에서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을 때, 저는 광주 광산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납득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지만 그 뒤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하여튼 광주 시민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꿈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왔던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약간 황망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재보궐선거가 갖는 또 특성 혹은 또 동작을 선거하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동민 네 개인이 아니라 뭔가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당의 판단. 방금 들으신 기동민 후보의 인터뷰는 CBS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기동민 후보가 나는 서울 동작을에 안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일요일날 광주에서 새벽에 올라온 기동민 부시장을 한 30분 정도 만났고요. 그리고 그제 저녁을 간단하게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요. 기동민 부시장이 제가 알았던 기동민 부시장답게 거의 다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출마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동민 부시장답지 않는 결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얘기 들은 바는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도 기동민 후보와는 접촉한 바가 없습니까? 네네. 제가 기동민 부시장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충격 받았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으면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어젯밤 늦게까지 마라톤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재보선 공천에 대해 논의했으나 전략지역으로 정한 광주 광산을과 수원 세계선거구 등 4곳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경선이 치러진 지역에서는 대전 대덕 후보로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 경기 김포 후보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결정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계속했으나 수원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후에나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 정에는 두 공동대표가 각자 측근을 내세워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배제된 안철수 대표 측 금태섭 전 대변인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당사자가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후 김한길 대표의 측근인 박강원 대변인이 다시 물망에 올랐으나 일부 인사들이 돌려막기식 측근 챙기기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또 최고위원 가운데 일부는 노동계 출신인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추천하면서 김한길 대표 측과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최적 최강 후보 배치를 내세운 두 대표의 공천이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공천, 아마추어리즘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당내 혼란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면서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대표 사퇴 요구가 본물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논문 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당시 학계의 문화나 분위기 등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평생 교육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오로지 교육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최근 불거진 논문 등 신상에 관한 의혹들을 지켜보면서 저 자신을 좀 더 다스리지 못했던 과오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질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2002년 정교수 승진 당시에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모두 22페이지에 해당하는 논문 전체에서 8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중등 교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목적이 교원 임용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표절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들어가 보면요. 두 개의 논문을 짜집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왼쪽은 김명수 후보자의 논문이고요. 오른쪽은 김용숙 외 3인이 공저한 논문 그리고 신광호 씨의 박사학위 논문 2개입니다. 이 2개를 하나씩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누더기처럼 베낀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인 임용고사 개선 방안 8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후보자가 제시했는데 그중에 7가지는 그대로 베꼈고 1가지는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서면답변서에서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식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우리 학계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논문 다 베껴다가 하는 게 그게 통용되는 지식입니까? 해당 학회에 일반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연구 논문의 목적은요,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연구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7가지는 다 베꼈고요. 1가지는 유사한 내용이면 도대체 후보자는 어떤 연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논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왔다 갔다 베끼다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보이는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8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놓고 김용숙 외 3인의 논문을 베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다음은 8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신광호 박사학위 논문을 베끼다 보니까 모집, 선발, 임명 3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짜집기를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본인이 직접 썼다고 보기 어려운
혹시 이것조차도 학생들에게 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논문을 가지고 어떻게 승진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후보자가 승진심사위원이라면 이런 논문 가지고 심사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승진 임용에 관련된 이런 모든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고 결론도 그렇습니다. 연구 목적이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인데 개선 방안도 모두 다 다른 사람 논문 베껴놓고 표절이란 게 뭡니까? 표절이 뭡니까? 표절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모르십니까?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다 표절해놓고 이것을 승진할 수 있는 승진심사의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부당하게 승진한 사람 어떻게 교육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가로채게 하고 베끼고 이런 사람이 사회 공직자로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역할할 사람이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 안 하실 수 없죠? 아니, 인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아니,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요. 표절이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다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관행입니까? 그 경우는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연구 목적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을 본인 내용으로 아무것도 쓴 게 없어요. 작가로 복귀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혼군, 즉 어리석은 왕에 비유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 오는 10일 발매 예정인 책 나의 한국 현대사에 대해 얘기를 하며 역사책까지 나의 감정과 평가를 실어서 쓸 정도면 이제 전망 내지는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책까지 나의 감정과 평가를 실어서 쓸 정도면 이제 전망 내지는 예측도 하셔야 되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후반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짧게 답변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쭉 갈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옛날 왕어로 치면 좀 안 된 말이지만 혼군이에요. 혼군. 예. 양상이 그래요. 폭군은 아니에요. 혼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혼군에서 이대로 그냥 후반부가 쭉 간다. 예. 여기서 벗어나려면 타인의 지혜를 빌려야 돼요. 빌려야 되는데 예. 안 할 것 같다. 예.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바뀝니까 다음번에? 그건 예단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바꾸는 쪽으로 민심이 자꾸 커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죠. 야당이 그때 제대로 할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뭐 야당도 예수님 석가모니가 모인 단체가 아닌데 예. 뭐 다 잘하긴 하겠어요. 그렇지만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알겠습니다. 그거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생길 거니까요.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는 남부, 오후 늦게는 중부지방까지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는 서귀포 남쪽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 점차 방향을 틀어 내일 일본 큐슈에 상륙해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태풍의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입니다. 많은 비와 함께 초속 20에서 40m의 폭풍이 불면서 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부 내륙에도 초속 10에서 2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2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1도, 습도는 64%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